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김용대 SA님 말씀해주신 마이크로 서비스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롯데가 구현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롯데정보통신 주경호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간략하게 저희 회사 설명을 한번 드리면 롯데정보통신은 이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의 이제 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AI나 IoT 또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이런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때 저희가 아주 훌륭한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드밴스드 파트너로서 컨설팅을 통한 매스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테크니컬 서포트 등 AWS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 강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DBA 출신입니다. 오라클부터 시작을 해서 노에스큐엘 같은 데이터베이스 DBA를 했고요. 또 한때는 이제 RDB로 한번 우주 정복을 꿈꾸면서 이렇게 책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밋 때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하고 서버리스 아키텍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관심사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데브옵스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RDB로부터 좀 자유로운 세상을 좀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비용 효율적인 서버리스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스토리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제 생각나는 이름들은 이제 아마 많이들 보신 저런 것들이실 겁니다. MySQL이나 오라클이나 SQL 서버 같은 상용이냐 오픈이냐가 나눠질 거고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대부분에 다 이제 RDBMS입니다. 전통의 강자고요. 또 OLTP냐 DW냐에 따라서 용도에 맞춰서 나눠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나도 모르게 편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투페이스 커밋, 그죠? 분산 트랜잭션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DBMS 레벨에서 정말 안전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동된 역사가 증명하듯이 손쉬운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DBA나 개발 인력을 사실 다수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업이 도전하고 자기들의 IT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루고자 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노에스QL 역시 이제 태동된 지는 오래됐는데 스타트업과 다르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물론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카산드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은 저런 거죠. 자유로운 스키마나 자유로운 확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데이터 액세스가 쉽지가 않고 저걸 개발하고 관리할 인력이 사실 수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정말 저게 중요하다고 본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인 거죠.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DBMS 레벨의 투페이스 커밋을 지원하지 않는 거죠.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라고 해서 API 레벨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것은 알겠는데 나는 아니고 싶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남들이 쓴 걸 보고 싶은 거고 내가 하기엔 많이 두려움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의 그럼 현 시점의 주류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대부분 저렇게 좀 빨간색에 나와 있는 형태로 좀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제 현대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주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무결성도 역시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DBMS가 해주니까 RDB. 그다음에 편의성과 모니터링 역시도 이미 상용 제품이나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RDB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저거에 대해서 익숙함일 뿐이고 편의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과 같은 쪽은 자율 운영, AI 기반의 운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그게 추가된 만큼 일손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다양한 실행계 병야에 계속 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과연 그러면 저 RDB가 우리한테 행복한 삶을 주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또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DBA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항상 보면 사실은 욕을 먹는 마지막 단에 욕 빠지는 보통 DBA나 DB 관련된 업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를 보게 되면은 저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규화죠. 정규화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저거만 갖고 하루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화는 지금 현재 시점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내일이면 비즈니스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은 안 맞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설계한 여기에 모든 비즈니스를 맞춥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 조건이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많이 떴는데요. 뭐 예를 들면 몇백 라인, 몇천 라인의 원SQL로 모든 걸 처리하는 걸 막 되게 우상시 생각하고 되게 선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원작자가 퇴사하면 못 고치고 원작자도 만들어 놓고 일주일 지나면 저걸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되게 보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 세 번째인 거죠. 예를 들면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데이터 리트리브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 모든 로직과 데이터를 넣는 거고요. 개발 단에는 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시저 중에서 펑션에 장애가 나면 모든 것들이 블랙박스처럼 전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1, 2, 3이 무한 반복하다가 몇 년 지나면 차세대. 우리 늘 그러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RDB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즈니스 중심적인 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요건에 맞는 저장소를 고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RDB의 가장 제가 봤을 때 취약점은 들어간 데이터를 뺄 방법이 없어요. 한번 들어간 데이터는 그 안에서 사용하기 편하나 다른 쪽으로 데이터가 흘러가서 사용하는 게 무척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명확하게 좀 구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도구고 특히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전체 장애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위에 것들, DBA하고 개발자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RDB로 갑니다. 그게 아니라 데이터의 본질, 순수 비즈니스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좀 크게 한번 바꿔보자 라는 걸 했습니다. 특히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소스니까 뭐 MySQL이나 마리아로 다 해야지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좀 사용을 하자, 목적에 맞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잠깐 이제 1%의 아쉬움이 있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운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EC2 기반의 MySQL을 했거나 아니면 온프라미스의 MySQL을 했거나 마리아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트래픽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리드리프카를 늘리고 없으면 줄이고 이런 작업을 다 사람이 관리하게 되고요. 클러스터에 대해서의 뭐 MySQL의 MHA 구성이나 마리아의 갈레라 구성을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거기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가 있고 관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양한 스토어를 가져가게 되면 저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야 될 서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테크트리가 저렇게 됩니다. 관리하다가 못하겠다, 퇴사.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멀티 데이터 스토어를 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멀티 데이터 스토어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매니지 서비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온프라미스에 MySQL 기반으로 한다고 되면 MySQL이 잘 떠 있는지, OS는 잘 떠 있는지, 커널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오직 데이터의 인아웃과 데이터의 넣고 빼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신경 쓰겠다. 장비 관리 안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맞게 분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고객 영역과 대고객이 아닌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상의 데이터가 저장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데이터가 뒷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아키텍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를 해야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아키텍트가 들어와서 초반에 아키텍트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프론트 업무인지 백오피스 업무인지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그 아키텍처에 맞춥니다. 그게 아니라 각각 서비스에 맞는 다양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서비스를 잘 대응할 수 있게 구성을 하자라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원칙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기준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핫데이터가 뭐고 우리한테 콜드는 뭐고 웜은 뭘까를 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볼륨이라든지 아이템 사이즈, 리텐션이라든지 레이턴시, 내구성 다양한 걸 가지고 저희들만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이제 저장소 후보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다 100% 매니지 서비스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핫에는 일라스티켓 시나리오 다이나모DB라든지 하고 웜에는 RDB를 한 거죠. RDB나 그다음에 일라스터치와 같은 색인 엔진을 쓰고요. 그다음에 콜드는 백업 데이터인 뭐 글레이셔라든지 이런 걸 좀 쓰게 저희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장소 후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나름의 저 넓은 기준에서 나름 또 한번 좀 좁혀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액세스에 있어서는 AWS 아마존 MySQL 기반의 오로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리드 리플리카에 자유롭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치 오라클의 RAC나 이런 것들처럼 스토리지 공간을 쉐어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 CRUD라든지 그 다음에 심플 쿼리, 되게 대용량의 건수가 아닌 심플 쿼리인데, 심플 쿼리도 저기 나와 있는 거지만 저희가 보통 저희는 기준을 0.5초 이내에 응답 속도를 보이는 정도의 쿼리, 그다음에 적은 양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RDB의 문제는 스케일 아웃이 안 되고 스케일 업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확장성에 있어서 변동성이 없는 주로 형태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회원 데이터라든지 일반적인 원장성의 데이터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RDB를 많이 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낮은 레이턴시를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잦은 스키마가 변경이 되는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 상세, 주문, 뭐 주문서, 그 다음에 뭐 상품평, 이벤트와 같은 계속해서 스키마가 자주자주 변경될 것 같은 것과 다양하게 대량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이나모DB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이나모DB는 그 저희가 RCU와 WCU만 조정하게 되면 밀리세컨드 이하의 응답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의 그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또 니즈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EMR이나 아데나나 레드시프트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제가 DB의 삶을 살면서 우리 회사 DB가 안정적으로 돌아서 자네 때문에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칭찬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욕만 먹고 살았고, 그래서 RDB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사실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RDB를 좀 벗어나서 다이나모DB, NoSQL을 많이 좀 활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을 명확하게 구현을 해서 실시간 분석,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도 자유롭게 분석하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서치 엔진, 일라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와 것들이 백오피스 업무가 아닌 프론트단의 업무로 좀 더 메인스트림으로 올려야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진행한 작업은 저희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던 거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를 들면 전에는 주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빨라야 1시간이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사장이면 되게 정말 미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주문 데이터를 나는 1시간 전 데이터밖에 못 보는 거죠. 뒷단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하기 위해서 영역을 좀 분리를 했고요. 낮은 레이턴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B는 0.5초, NoSQL 다이나모DB는 밀리세컨드 이하의 성능을 보이는 부분들은 대고기 업무라고 해서 티어 제로에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백오피스 업무나 이런 것들은 티어 1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간의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가 돼서 뒷단으로 흘러갈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뒤로 흘러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좀 2가지 정도의 옵션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용 ETL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저한테도 좀 사실 좀 숙제이긴 한데, 저게 상용 ETL이 아닌 다른 형태로 어떻게 풀어낼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CDC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들은 상용 ETL 툴을 썼고요. 다이나모DB라든지 일부 옵션들 같은 경우는 상용 ETL보다는 AWS 글루를 통한 데이터 이동이 더 편하기 때문에 AWS 글루를 통해서 데이터 이동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이나모DB는 드론 데이터를 빼는 데 있어서 사실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다이나모DB의 목적은 잘 활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다량의 트랜지션이나 목적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다이나모DB를 뒷단으로 어떻게 하면 잘 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아키텍처를 별도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를 이제 어쨌든 주류로 좀 진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문, 상품평, 뭐 이벤트 이런 다양한 업무들, 즉 이커머스 업무에 있어서 메인스트림이 되는 업무는 대부분 다 다이나모DB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와 같이 제이슨 형태로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면은 되게 편한데 저거를 자꾸 활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뭐 그룹 파일 하거나 한다라든지 아날리틱 펑션을 통해서 랭크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넣는 건 편한데 참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RDB와 다르게 RC와 WCU 조정만으로도 밀리세컨드, 10밀리세컨드 이하의 응답 성능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온디맨드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맨드 옵션이 아니더라도 아다프티브 캐파시티 유닛을 통해서 특정 파티션에 스로틀이 걸리는 것들을 많이 해지하는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 있어서 좀 더 사용이 편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를 이제 그런 앞단의 트래픽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정말 문제없이 잘 하시는데 뒷단의 활용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와 같이 동기와 비동기 형태의 아키텍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동기 형태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DB에 들어온 데이터가 다이나모DB 스트리밍을 통해서 람다가 뒷단에 원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직접 이동을 시킬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비동기 처리는 다이나모DB에 들어온 데이터를 한 번 더 버퍼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 브로커로서 저희는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파이어호스의 특정 분, 특정 사이즈 동안 쌓인 후 이게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가 되고 다시 원하는 데이터 스토어를 갈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풀텍스트 서치를 RDB에 쓰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와일드카드가 앞뒤로 있다든지 앞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덱스를 못 쓰죠. 그러면 이제 풀텍스트 엔진을 별로 플러그인을 끼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이나모DB 적재를 하고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서 일라스서치에 넣어서 일라스서치를 통해서 원하는 검색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B 연동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다량의 다이나모DB 예를 들면 이벤트 쿠폰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이 쿠폰을 가져가고 한번 발행된 쿠폰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쿠폰이 썼냐 안 썼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RDB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나모DB로 예를 들면 8000 TPS나 10,000 TPS를 다 받은 상태를 바로 RDB로 흘려버리면 다시 옛날 상황이 되는 겁니다. RDB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RDB에 들어온 데이터를 뒤로 바로 흘릴 때는 저희는 이제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한 번 더 버퍼링을 거치고 그 버퍼링 거친 데이터가 뒤로 흘러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모DB에 들어온 데이터를 다량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빠르게 뒷단에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준실시간에 급하게 이럴 때는 저희는 이제 키네시스 라이브러리와 그 자바의 JMS를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에 들어온 데이터가 다이나모DB 스트림은 싱글 샷입니다. 그래서 쭉 줄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키네시스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멀티 샷으로 그 들어온 스트림들이 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JMS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패러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API 서버가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 돼서 해당 인입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시 인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빠르게 처리하고자 할 때 키네시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나모DB를 글루로 이동하는 부분, 다이나모DB를 뒷단으로 흘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이제 저희가 어싱크와 싱크와 아키텍처를 쓰기도 했지만 또 글루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이나모DB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희 있는 카탈로그 정보라든지 또 데이터에 대한 딕셔너리 정보가 100%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AWS 글루가 제공하는 크롤링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딕셔너리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AWS 글루가 다이나모DB의 맵 데이터에 대해서 뒷단에 원하는 형태로 풀어내는 부분들의 그런 기능, 데디케이트된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맵 데이터를 마스터 디테일로 분리하는 기능을 제가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글루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편하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배치 프로그램을 안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비용 효율적이면서 성능을 최고로 내는 아키텍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이제 어제 기조연설 그 에드리안 카크로프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서블리스 아키텍처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서버를 안 띄우고 싶은 거죠. 일반적인 배치는 EC2에다가 배치 프로그램을 올리고 크론 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얘를 뭐 티볼리나 다양한 또 배치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고 알람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 여기 필요한 정도인데 배치 프로그램을 안 띄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배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게 되면 모든 형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 같은 경우는 여러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다시 또 SQL을 통해서 추출해서 이 결과 집합을 뒷단의 목적 테이블에 갱신하는 형태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SQL이 중간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모든 데이터가 S3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아데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나를 사실은 근데 그 AWS는 직접 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글루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용 ETL 툴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아데나 쿼리를 날려서 1차 추출 지표를 만들고 다시 아데나 쿼리를 통해서 결과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다시 ETL을 통해서 콜을 해서 RDB나 아니면 원하는 목적에 저장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커머스 업무에 그 장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정산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보내줘야 되는데요. 그 정산 업무, 가장 되게 핵심이 되는 업무를 바로 아데나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는 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로직이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데나 쿼리 몇 번만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역시 또 서버를 안 띄우기 위해서 그 AWS의 그 람다를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람다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해도 이제 람다에 대한 타임 리밋이 5분이었는데 지금 15분까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15분 꽉 쳐서 쓰자는 건 아니지만 더 가용성은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주문이 발생한 것들을 바로 출고 지시로 이뤄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주문 데이터를 읽어서 출고를 날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문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뒷단에 출고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출고 지연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저희는 람다를 통해서 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가 마치 크론 작업처럼 그 특정 시간마다 람다를 인보케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출고 데이터를 읽어서 출고를 시키는데 만약에 출고 데이터를 저희가 300개를 읽었다라고 하면 람다 동시성이 1000개니까 동시에 3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람다가 패러럴로 떠서 출고 지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출고 지시 상태에 대한 에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NoSQL에서의 그 트랜지션에 대한 그 역등성 같은 것들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는 다시 또 다이나모DB를 마치 메시지 브로커처럼 쳐서 저걸 통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후처리를 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스트림의 이제 ETL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AWS 글루보다는 이제 좀 더 상용 툴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은 옵션이 나왔으면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때는 형제 이걸 좀 썼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변경된 데이터가 뒷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흘러가는 과정은 무조건 다 S3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다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제 기본입니다. 그죠?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 데이터는 스토어일 뿐이다. 저장소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심적인 사고나 개발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적인 사고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잘 운영하지가 아니라 저 비즈니스 요건을 어떻게 맞출지에 목적을 둔다. 그래서 SQL 문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DBA고 SQL로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우리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주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I 레벨, Eventual Consistency, 최종 일관성을 어떻게 하면 API 레벨에서 처리할 것인가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DBMS 레벨이 아닌 API 레벨. 그것은 비단 멀티 데이터 스토어를 쓰지 않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가져갔을 때 DB 링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토어 용도에 따라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 요건, 핫이냐 콜드냐 웜이냐 또 그거에 대한 기준표에 맞게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써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AWS 다이나모DB는 그러한 요건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훌륭한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그 SA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져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의 레디스 같은 경우는 레디스는 3.2부터 클러스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휘발성이 아니라 세션 클러스터링이라든지 그 주문서의 번호를 위한 캐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인스트림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뭐 시애틀에서 협업을 해봤을 때 보니 AWS 같은 경우는 그런 메인스트림의 정말 주류 업무까지도 일라스틱 캐시를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번에 거기까지 뛰어가기가 너무 좀 두려워서 거기까지 못 갔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니지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이 이 특징과 제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는 쓰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제 다이나모DB 스트림에 대한 부분이죠. 싱글 샤드로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단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게 스트림 데이터가 빠지지 않으면 전체가 이렇게 줄을 서는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데이터의 역등성을 잘 관리할 것인가. 메시지 브로커를 썼을 때 SQS나 아마존 액티브엔큐나 레비드엔큐를 썼을 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그 데이터에 대한 역등성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API 레벨에서 보장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보고 예외 사항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버퍼링을 위해서는 이제 좀 더 편한 옵션인 이제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썼는데요. 이 동시 데이터 인입에 대한 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게 아닌 뭐 SQS나 액티브엔큐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버퍼링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걸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아데나를 많이 썼습니다. 아데나를 많이 쓴 이유는 첫 번째가 서버리스였기 때문에 서버를 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숨 쉬고 있을 때도 돈을 내는 게 싫었어요. 사실은 쓸 때만 돈을 내고 싶었어요. 다만 만약에 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아데나가 가지는 소프트 리밋이 있습니다. 이 리밋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EMR 옵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MR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DB와 익스터널 테이블처럼 바로 붙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나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변화했는지 이제 간략히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정답은 아니고 저희도 계속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화가 있고 좀 더 계속 좀 진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회사가 지금 그 클라우드 부문의 인력을 좀 많이 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A나 데브옵스 엔지니어 부문들 많이 좀 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기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좀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